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치유를 지향하는 하이슨 힐링하우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하이슨 힐링하우스는 건강 10계명을 바탕으로 인체 정화, 명상, 마음 성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신건강, 전인건강, 참건강 이념을 알리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100여 명이 되는 분들이 건강 전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몸이 아프십니까? 당신은 마음이 아프십니까? 저희 하이슨 힐링하우스의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세요. 건강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겁니다. 이번 달 읽어드리는 책은 대한발효해독학회 고문을 맡고 계시는 대구한의대학교 김채현 명예한의학 박사가 지으신 바이러스 공포 이겨내는 방법, 면역력 키우는 장내 미생물입니다. 무병백세의 꿈은 인체의 뿌리 장 건강에 달려있다. 건강한 장이 면역력을 키우고 바이러스도 잡는다. 건강 10계명 인체 정화 프로그램, 이젠 선택 아닌 필수. 온 세상이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는 이 시점에 시의적절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김시현 박사님께서 5%는 이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 인체정화 기적 이야기 이 두 책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펴낸 책인데요. 4월에 출간된 이래 10여일 만에 베스트셀러 제1위에 오른 책입니다. 바이러스 공포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책 속에서 그 답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내용은 제2장 장 건강이 열쇠 미생물 중에 세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묵정밭의 비밀은 지력을 회복하는 것.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듣는 충고가 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 이 말을 자연보다 더 좋아할 수 있을까? 자연은 가만히 있기를 원한다. 가만히 두어야 자연이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봄이면 꽃을 피워 볼 나비를 불러들이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 광합성을 하고 가을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농약을 주지 않아도 비료를 주지 않아도 가만 놔두기만 하면 자연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경작이 기대어 살아가는 농업 분야에서 자연을 가만 놔두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내가 먹을 과일과 곡식을 재배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상업적으로 이온을 창출해야 한다. 땅에 화학비료를 주고 기계를 이용해 경작하고 농약을 뿌려 벌레의 접근을 막아야 빠른 시간 안에 그럴듯한 외관의 경작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수확한 열매는 겉보기에는 탐스러울지 모르지만 내용물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땅은 땅대로 지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간다. 이러한 난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기농법에서는 휴경, 윤작, 혼작을 제한한다. 휴경은 땅을 쉬게 하는 것이고 윤작은 돌려 심는 것이고 혼작은 섞어 심는 것이다. 사람이 간섭이 없는 들판을 보면 봄, 여름, 가을, 계절에 따라 다양한 잡초가 자란다. 백합과 식물이 자라는가 하면 어느덧 콩과 식물이 들판을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들국화, 개망초, 미나리 등 들판에서 서식하는 식물의 종류는 계속 변한다. 농사의 근본은 땅이다. 지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간이라도 땅을 그대로 두는 게 좋다. 몇 년에 한 번씩 땅을 묵히거나 농작물의 종류를 바꿔 심어야 한다. 일례로 벼를 심을 때는 논두렁에 콩을 혼작하고 벼를 추수한 다음에는 마늘이나 양파를 심으면 상호 보완 관계가 있다. 특정한 병해충이 창궐하는 것을 막는 효과에 더불어 지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이 안식년을 둘 것을 명하고 있다.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이 안식년임이니라. 땅을 쉬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저절로 자라난 곡식이나 과일이 그 자리에 떨어져 천년 거름이 되도록 한다. 들짐승이 주워 먹고 난 나머지는 그대로 썩어 토지를 좋게 만든다. 현대인의 농법은 어떠한가? 모든 열매를 싹 쓸어 수확한 후에는 인공화학 비료를 살포해 부족한 지력을 보충하려 한다. 이는 마치 벌통이 꿀을 꺼낸 후 벌에게는 설탕물을 양식으로 주는 것과 같다. 인공비료를 통해 수확한 열매는 겉보기에는 통통할지 모르지만 내용물은 빈 깡통이다. 공장에서 만든 가공식품을 먹고 인간이 비만에 걸리는 것과 같다. 과연 비만이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까? 비만은 영양 부족 상태에서 지방층만 두터워진 것이기 때문에 필히 지양되어야 하는 비건강 상태이다. 두 번째는 땅을 쉬게 하면 땅이 숨을 쉬게 된다. 쉬는 땅에는 자연스럽게 나뭇잎, 열매 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들을 분해하는 게 미생물이다. 미생물은 생명체이므로 생명활동을 통해 몸 밖으로 다양한 대사물질을 내보낸다. 건강한 흙의 표면을 보면 작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이 구멍은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산소가 들어간 자리이다. 토양학에서 말하는 토양호흡이란 흙이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인체 대사와 비슷한 패턴이 가스 교환이 땅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흙에 사는 지렁이를 생각해보라. 지렁이라고 숨을 쉬지 않겠는가? 미생물도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흙이 살아있다는 것은 흙 속 미생물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흙과 흙 사이에 틈이 많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버려둔 땅은 아주 부드러워 발만 갖다 대도 신발이 푹푹 빠진다. 인체를 예로 들어보자. 변비에 걸린 장은 딱딱한 똥을 내보내지만 건강한 장은 부드러운 변을 배출한다. 건강한 변은 냄새도 좋다. 유익한 미생물이 장내 환경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덕이다. 장기적으로 유기농법은 농민에게 이득인데 땅속 미생물이 종류가 풍성해지면 따로 농약이나 비료를 사서 뿌리지 않아도 실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곡식과 과일은 부가가치가 높아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인체도 바쁘다고 외식, 가공식품으로 기미를 해결하면 당장 몇 분의 시간은 더 벌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하락의 길을 걷게 된다. 병원 다니는 비용은 관두고라도 컨디션이 나쁘니 일이 즐거울 리가 없다. 자연식을 바탕으로 균형에 맞는 식사를 하면 장내 환경이 좋아져 약값이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몇 배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네, 우리 인간은 자연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장들을 읽으면서 우리 몸이 참으로 자연과 많이 흡사하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밭도 연작을 하면 딱딱하게 굳어져 밭에 양분이 없어지잖아요. 곡물도 바로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기간 휴식이 필요하겠죠? 인간이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는 밭에 화학비료를 주고 농약을 줍니다. 그렇게 더 많은 수확을 이루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땅은 휴식을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휴식을 원하게 되는 거죠. 일시 편리를 위해서 편의점 음식이나 가공식품 등을 자꾸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자연히 황폐화되기 마련입니다. 묵정밭이 영양가가 있게 되는 비결은
가만히 놔두면 그 속의 자연 부식물들이 자연 발효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몸도 그런 자연 발효된 식품으로 많이 채워주면 건실한 몸을 유지할 수 있겠죠. 참 좋은 내용을 알기 쉽게 써주신 김시원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풍요, 행복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상해에서 건강전도사 이춘아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